로 시작하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문 밖에 갔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와서 자,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문단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단을 정의로 시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다음에 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행복이란,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다를 만들어줬네요. 행복이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행복이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음,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정말 재밌게 나오는 건 사실 이거예요. 돈이란. 여러분에게 들어보고 싶은데, 교실에 있다면 선생님이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자, 지금 한번 말해 보세요. 어, 선생님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스톱! 이렇게 멈춰놓고 말해도 괜찮아요. 돈이란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에이, 너무 재미없다. 돈이란 친구다. 네, 돈이란 이것도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나중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예가 있으면 같이 볼게요. 자, 결혼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음, 데이트하다가 같은 집에 가는 것이다. 네,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갈 때 안녕, 내일 봐 였는데 결혼한 후에는 같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네,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았어요. 네. 결혼이란 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다. 네, 아시아에서는 그런 나라들도 많지요. 네,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고 가족과 가족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혼이란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네, 그런 답도 있었고요. 친구란 그럼 친구란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전화하면 오는 사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친구란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오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친구는 뭐예요? 전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친구란 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을 때 어,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그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맞죠? 네. 도움만 받는 친구는 없죠. 자, 선생님하고 지금 연습한 것은요. 뭐뭐란 뭐뭐이다. 자, 이게 1번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뭐뭐란 뭐뭐다는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뭐뭐는 뭐뭐를 말한다. 세 번째 방법. 뭐뭐는 뭐뭐다는 것이다. 명사면 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 네 번째 방법. 그다음에 또 있었어요. 기억해요? 자, 수업 잘 들은 사람 기억해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뭐뭐란. 자, 앞엔 똑같고요. 뒤에 뭐뭐를 말한다. 자, 이것도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선생님 모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똑같고 뭐뭐라는 뜻이다 아니면 의미이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자, 정의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예시를 같이 한다고 했죠? 왜 정의와 예시를 같이 할까요? 보통 정의로 글의 시작을 해요. 자, 선생님은요,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깔로 바꿔서 다시 써볼게요. 자, 문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4 플러스 마이너스 1. 3개에서 5개. 이제는 외웠죠? 그리고 문장은 한 줄이거나 한 줄 반 정도까지만 쓰세요. 이거보다 더 길게 쓰면 보는 사람이 읽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파요. 맞죠? 그리고 자기도 문법을 틀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문법도 틀리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의를 했어요. 뭐뭐란 뭐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만 보고 사람들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신조어란 뭐였죠?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이다. 좀 알겠어. 그런데 그게 뭐야? 뭐가 있어? 네, 궁금해지죠? 그래서 뒤에 이어서 문장 2개 정도를 선생님이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정의 다음에 예시를 쓰면요. 하나의 문단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보통 예시는요. 아까 자,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이다. 뭐가 있었죠? 엄치나 심쿵?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다. 그리고 또 and 뭐가 있다. 이런 말을 신조어라고 한다. 야, 선생님 문장 몇 개 만들었어요? 4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개의 문단이 돼요. 한 개의 문단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정의로 시작하고 예시로 만들고. 이 방법은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낼 때, 시험에 답을 쓸 때, 여러 곳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또, 이때 하나의 문단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자, 시작할 때 스페이스 들여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를 비워주는 거죠. 네, 이 포메이션 형식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정의를 말할 때요.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였죠. 뭐뭐란, 자, 받침 없으면 이를 안 쓰죠. 뭐뭐란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를 말한다. 선생님 아까 6가지로 다 정리해 줬습니다. 혹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앞으로 가서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시, 예를 들어 표현할 때도 무슨 방법이 있겠죠? 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할게요. 자, 예를 들어 표현할 때요. 지금 여기 뭐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자, for example 여러분이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알아. 네, 나 알아. 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이를테면 가령 이거 잘 몰라요. 네, 외국 학생들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배워보죠. 똑같아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말할게요. 똑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4개 중에서 1개 알아요? 2개 알아요? 그러면 그것만 써도 돼요. 여러분이 쓸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자, 읽을 때 눈으로 볼 때, 이해할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안 쓰고 가령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네 개가 똑같은 거구나.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가령. 자, 한 번 더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가령. 한 번 더. 네, 말했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할게요. 자, 내가 쓸 때는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만 써도 문법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글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비슷한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글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가령, 이를테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연습해 봐요. 예컨대도 있어요. 그럼 모두 다섯 개가 똑같네요. 네, 예를 들면, 이를테면, 가령, 예컨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3개 정도는 기억해서 써보세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뭐뭐가 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요.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엄치나 심쿵이 있다. 여기 1개, 2개 말고 3개, 4개, 5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등 아니면 등등 이거 쓰면 돼요. 등 1개만 해도 되고 등등 2개 해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엄치나 심쿵 등이 있다. 받침이 있으니까 이. 됐어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예로 뭐뭐을 들 수 있다. 만들어 볼까요? 그 예로 엄치나 심쿵을 들 수 있다. 자, 여기서요. 이 두 문장은 조사가 달라요. 자, 예컨대 뭐뭐가 있다 하고 그 예로 뭐뭐를 들 수 있다 하고 조사를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있다 때문에 이가가 필요하고 들다 때문에 을하고 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전체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뭐뭐가 그 예이다. 이것도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엄친아가 그 예이다. 엄친아가 신조어의 예이다. 그럼 신조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거, 이거, 그거 할 때 그를 쓰는 거죠. 자,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건 언제 쓸까요? 그 다음에 첫째,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첫째, 뭐뭐뭐뭐뭐, 둘째, 셋째. 자, 이렇게 뒤에 할 말이 길면 그러면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끝내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거 둘은 같습니다. 자, 예시를 봤는데 선생님 예를 드는 표현이 참 많네요. 네, 많아요.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기억하기 쉬운 거 2개는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 만나서 새로 공부하는 거 있죠? 이거 4개 정도를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더 공부해서 여러 개를 알아가면 돼요. 자, 예시를 볼까요? 네, 예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시를 찾을 수는 있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죠? 자, 따라오세요. 한국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있다. 네, 스트리트 푸드. 보통 식당에 안 들어가고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사 먹을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자, 예를 들면, 떡볶이, 순대, 어묵. 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등을 썼어요. 등이 있는데, 있다.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이것들은 대학가 주변이나 시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라면 떡볶이, 순대, 어묵은 꼭 먹죠. 먹어봤죠. 네, 한국에 잠깐 여행 온 외국 사람들도 꼭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흔히는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흔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예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었죠? 예를 들면 뭐뭐 등이 있다. 자, 이거예요. 이렇게 예시는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자기 나라의 기념일, 좀 특별한 날, 스페셜 데이, 뭐 홀리데이, 스페셜 데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버이날, 이거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네, 어머니, 아버지. 네, Parents Day, 부모님의 날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두 분에게 선물을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버이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버이날은요, 5월 8일입니다. 휴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스승의 날. 자, 스승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Teacher's Day. 한국에서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은요, 뭐 크리스마스 여러분 보통 알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네. 그런 특별한 날들요. 네, 그런 날들을 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 이런 문장 기억하세요. 기억해서 여러분 계속 쓰세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우리 도시에는 다양한 특산품이 있다. 우리 도시에는 다양한 과일이 있다. 우리 도시에는 다양한 대학교가 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런 문장은 기억하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탄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이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친구가 필요한 순간. 살다 보면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을 때. 좋은 친구가 있나 봐요. 숙제를 하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 때. 또 아픈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플 때. 네. 친구는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도 친구에게 많이 도와주면서 친구의 도움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뭐뭐 뭐 할 때, 뭐 할 때. 자,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하고요. 가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를 뭐뭐 할 때 등이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때는 띄어쓰기 하세요. 자, 건강을 지키는 습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습관이 있다. 자, 뭐가 있지? 자,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물 많이 마시기. 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그 다음에 가까운 길은 걸어서 가기. 또 뭐가 있지? 아, 잠을 잘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 네, 여러분 요즘 그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잠을 자는 습관으로는 안 좋다고 해요. 잘 땐 자야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같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쓰기 공부합니까? 아니죠. 네, 같이 합시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있다. 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여러 가지 있다.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습관이 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예를 들면 물 많이 마시기, 계단 자주 이용하기, 잠 잘 때 스마트폰 안 보기. 자, 그 다음 가 있다. 자, 뭐뭐가 있다만 쓰니까 재미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스마트폰 안 보기가 자, 뒤에 바꿔볼게요. 그, 예, 이다. 앞에서 봤죠? 네. 이것도 괜찮아요. 자, 나라별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다르다. 맞죠? 네. 나라별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다르다. 그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나라별로 좋아하는 스포츠도 다르죠. 한국에선 사실 한국 사람들 야구 많이 좋아하고요. 선생님이 듣기로 중국 사람들 탁구 많이 좋아하고요. 요즘 축구는 어느 나라나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또, 또, 캐나다 사람들, 스케이트,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거 좋아하고요. 날씨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나라는 말 타는 거 좋아하나요? 네. 한국에는 말을 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아이스하키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국가별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야구는 한국, 탁구는 중국, 아이스하키는 캐나다 이렇게 해서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좋아하는 스포츠는 다르다. 먼저 한국의 야구, 예를 들면 한국의 야구, 중국의 탁구,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등이 있다.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요. 정의로 시작하고 예시 문장을 뒤에 붙였어요. 그럼 선생님, 문장이 2개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3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예시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또, and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뭐뭐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하면 돼요. 이와 같이 스포츠는 나라별로 인기가 다르다. 그럼 문장 4개 나왔네. 네. 자,
정의와 예시로 문단을 만드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선생님하고 말로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이것은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죠. 자,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종이에 쓰면서 해보세요.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마무리할 때는요. 혼자서 문장을 다 써보고 마침표까지 찍어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정의와 예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